오늘은 이제 50일 수학하 몇 페이지냐 하면은 17페이지에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나온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통수학하라는 공통수학 2라는 이름으로 이제 배울 내용 그 범위 안에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또 함수를 다시 새롭게 이제 정의하면서 시작을 해요. 옛날에 이제 함수라는 거 정의 배웠었는데, 뭐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함수를 왜 또 정의를 하냐 하면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함수를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정의할 때는 그때 이제 라이프니츠가 주로 함수 개념을 이제 정립을 했는데요. 라이프니츠는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의한 그 방식을 종속적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었던 대로 xy 평면에다가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런 방식으로, 이 종속적 관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이야? 우리가 이제 x를 이제 독립변수라고 하고 y는 이제 종속변수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이제 그 서로 이제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또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랬었던 거에 이제 주로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이제 그런 이제 함수의 정의 방식이었어요. 우리 이제 그렇게 주로 배워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현대 비교적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데데킨트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칸토어가 이제 집합론을 이제 창시하면서 데데킨트라는 수학자가 이제 집합의 개념을 끌어와서 새롭게 이제 그 함수를 정의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데데킨트가 이제 함수를 정의한 방식을 이제 대응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뭐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데에서도 이제 함수라는 게 이제 서로 대응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함수 이전에 우선 이제 대응이란 걸 먼저 배우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뒤에 보면은 뭐 1대1 대응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x라는 집합에 있는 그런 원소들과 이제 y라는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대응시키는 관점으로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최근에, 비교적 이제 최근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정립된 거라서, 그래서 어떤 수학의 이제 연대사에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데데킨트 이제 대응적 관점에 따라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집합이에요. 그 공통수학 2에 이제 이 함수를 배우기 전에 먼저 이제 집합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순서가 약간 달라졌다가 이제 교과서 과정 개편이 2025 개정 교육과정으로 되면서 공통수학 하에 그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고, 어서 와요. 그러니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원래는 이제 1학기 있었는데 2학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도형의 방정식 끝나고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하고 마지막에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왜냐면은 1학년 때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저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영덕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학교 평균이 이제 한 40점 정도였는데, 이제 그게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게 이제 들어간 거기에서 이제 점수가 확 떨어졌는데, 거기를 엄청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제 함수도 어렵죠. 함수도 어렵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2학기로 간 거야. 그래서 2학기도 그때 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리 2학기 것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것도 이제 미리 해놔야 돼. 그래서 이제 우선 함수를 배우기 전에 집합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집합이라는 건 뭐 우리 책에는 없어요. 왜냐면 약간 뭐랄까 이제 좀 고등 수학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약간 사이드야. 핵심이 아니라 약간 좀 비껴 있긴 한데, 그래서 빠져 있어도 뭐 크게 이제 큰 무리는 없는 거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워둘 필요가 있는데, 뭐 이거 개념은 간단해요. 집합은 뭐냐? 그냥 이제 모임이에요. 어떤 확정되어 있는 이제 모임, 우리 반 전체의 모임, 그런 것도 이제 집합이고, 뭐 우리 반에서 뭐 몸무게가 50kg 이상, 60kg 미만인 학생들의 모임,
뭐 그렇게 딱 범위를 정확하게 이제 확정지어서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집합이라고 해요. 뭐 수학에서 따지면은 뭐 소수의 모임, 소수의 집합. 그러면은 그 소수라는 거는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무한히 많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소수에서도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듯이 집합에 있어서도 그 어떤 그 집합 안에 있는 멤버, 구성원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하는데 이 원소들을 딱 확정 지을 수 있는 개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를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소수의 집합, 자연수의 집합 이런 것처럼 무한히 많은 것들을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소도 이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집합을 이제 나타낼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이제 기호는 이렇게 이제 중괄호 방식을 써요.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할까 0에서 5까지의 자연수 0에서 5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요 집합 기호 안에 자, 이 집합에 해당하는 이제 원소들을 쓰는 거야. 그래서 0부터 5까지의 자연수면 0은 포함이 안 되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원소들을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집합을 나타내는 방식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여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집합의 그 개념이 이제 이거였었잖아요. 0에서부터 5까지의 이제 자연수를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이런 숫자들의 이제 조건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먼저 이제 x라는 거를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막대기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이 x의 조건이 뭐냐라는 걸 써요. 그래서 0부터 5까지의 자연수 그러면 x바 자 x는 0부터 5까지인데 단 x는 자연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원소들의 이제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이제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원집합은 크게 원소 나열법과 이제 조건제시법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은 뭐가 더 쉽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원소 나열법이 쉬울까? 조건제시법이 쉬울까? 당연히 원소 나열법 딱 보면 뭐뭐 있는지 다 알잖아. 원소 나열법이 훨씬 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건제시법을 봤을 때 다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원소를 딱 유한집합에 대해서 뭐뭐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은 나열을 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집합 개념이 사실 크게 어려울 거는 없는데 집합이 어려워질 때는 뭐 때문에 어려워지냐면 얘 때문에 어려워져. 요 조건제시법 때문에. 어떤 조건이 이제 집합 기호로 이렇게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 해석이 안 돼. 그 해석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되게 까다롭게 어떤 조건이 제시돼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집합을 말하는 거야? 이런 게 해석 자체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아예 문제가 읽히지가 않는 거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이제 요 부분이 집합 명제 파트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합 명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면은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제 배우고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해석하고 읽는 거, 그냥 쉽게 해석되는 거야 뭐 누구나 다 하겠지.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효준이도 요거 플래너 그리고 오늘 보충 자료요. 효준이 책은 지금 이제 17페이지 수학 여기 50일 수학 하에 17페이지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데데킨트가 말하는 대응적 관점에 의해서 이제 집합을 정의할 때는 지금까지는 집합이 아니라 함수를 정의할 때는 지금까지는 함수를 대부분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거에 이제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자 무조건 이제 x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있고요. y 보통 이제 그림을 보면은 예쁘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x의 그 이렇게 그려져 있고 y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은 이런 모양 그림을 잘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요 x라는 집합이 있고 요 집합 안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데, 그리고 y라는 집합이 있고 또 y 안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데, x 안에 있는 원소들과 y 안에 있는 원소들이 서로 이제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지금 이제 원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는 지금 2, 4, 6이 있어. 2, 4, 6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x에서 y로 이렇게 화살표를 쏘는 거야. 화살표를 쐈다는 게 서로 이제 대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서로 대응이 되냐 하면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함수를 따라가면서 이제 대응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1일 때 x가 1일 때 2고 2일 때 4고 3일 때 6이다. 이런 거를 뭐 라이프니츠의 이제 방식으로 해석한다면은 x가 1일 때 2라는 거는 이 함수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디를 지난다는 거예요? x가 1일 때 y가 2니까 1,2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리고 x가 2일 때 y가 4이라는 거는 2,4를 지난다는 거고, x가 3일 때 y가 6이라는 건 3,6을 지난다는 얘기죠. 아, 그죠. 화살표를 안 그렸는데, 화살표를 대응을 먼저 시키고 나서 해야지.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6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가 어떤 함수겠어? 1은 2가 돼.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6으로 가고 어떤 함수일 것 같아요? 다 2배씩 해준 거 아니야? 2배씩 했기 때문에 이 fx는 f는 이제 2x인 거지. 그러니까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2x라는 함수의 규칙에 따라서 y라는 이 집합 안에 있는 2, 4, 6에 서로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관계. 우선은 얘는 이제 대응인데, 대응 중에서도 우리 함수의 정의 알고 있잖아요.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이제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만족시키면은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x에 하나의 y, 하나의 x에 하나의 y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요 1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1로도 2하고도 대응이 됐는데 4로도 이렇게 화살을 쐈어. 4에도 이제 대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아니라 두 개의 y가 이렇게 대응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어떤 대응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함수의 종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수업 시간에 많이 예를 들 때는 그 미팅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자, 남자하고 여자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대학 가면 또 이제 미팅 많이 할 텐데 남자 3명, 여자 3명 이렇게 딱 이상적으로 나온 거지. 그래서 미팅할 때 막 이렇게 이제 사랑의 짝대기 해가지고 찍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남자 한 명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기 예쁜 친구가 2명이 있네. 한 명으로 나는 만족 못하겠어. 이제 2명과 더블 데이트를 하겠다고 2명을 찍은 거지. 이래버리면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함수가 안 돼요. 1, 2, 3, 4 여기는 5, 6, 7이라고 해볼까? 남자가 4명 나오고 원래는 여자도 4명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자 1명이 펑크가 났어요. 여자 1명이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남자 4명 나오고 여자 3명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눈치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짝대기를 했더니 이제 1번은 5로 하고 2번은 6으로 하고 3번은 7로 했는데 4번은 에이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말지 하고 아예 선택을 안 했어. 화살표가 안 갔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함수가 안 돼요. X 안에 있는 모든 집합의 이제 원소들은 다 Y에 있는 집합들에 하나씩 이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대응이 안 돼 있잖아. 짝대기 그 화살표를 안 쏘면은 그럼 이것도 그 함수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4가 7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함수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3이라는 X 값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Y에 대응이 됐고 4라는 함수값의 입장에서는 또 4라는 x값의 입장에서는 또 7이라는 값에 하나씩 대응이 됐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x가 두 개의 y에 이렇게 쌌다면은 이제 함수가 아닌데, 뭐 이 y가 여자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이제 뭐 여러 명한테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함수가 되는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x가 이제 1, 2, 3이고 아까 잠깐 그랬지만 y가 1, 2, 3, 4. 이번에는 여자가 1명이 더 나왔어. 남자가 1명이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남자가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되는 경우 상관이 없어. 한 명씩 이렇게 서로 이제 짝지어가지고 대응이 되면은 이러면 함수가 되는데 3번이 두 명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대응이 되면 이건 또 함수가 아닌 거야.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되어야 된다는 그 정의에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예요. 좀 구분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합적 관점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제 x라는 집합 안에 지금 대응되는 그 어떤 이제 x의 원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1, 2, 3, 4 같은 요런 이제 원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앞으로는. 자, 종속적 관점에서 x 값들을 뭐라고 한다? 독립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그 독립변수에 속한 x 값이 먼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그에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y보단 x가 더 중요한 거지. x가 먼저 정의가 되지 않으면 y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x 값이 이제 정의된다 그런 의미로 요 x 안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어떤 1차함수, 2차함수 이런 걸 다뤄왔을 때는 이제 특별히 정의역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특별히 정의역에 대해서 얘기가 없을 때는 그때는 x는 모든 실수로 전제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우리 이제 정의역이 다 어디에 나타내져요? 정의역은 꼭 x값의 원소니까 여기 x축이 있을 때 x축 위에 있는 모든 값들 마이너스 얼마에서부터 0, 1, 2, 3, 4 등등등등 모든 요 실수값들이 모두 x라는 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가 없을 때는 이제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수의 정의에 따른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는 얘기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정의역을 잡아줘야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한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이제 무리함수라는 거를 잠깐 배울 텐데, 무리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무리수 모양으로 생긴, 특히 이제 루트 모양으로 생긴 함수를 말해요. y는 이퀄 루트의 x-1의 루트 x-1 이렇게 생긴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하는데, 자, 무리함수가 이제 정의가 되려면은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다룬다는 게 좌표평면 x축, y축으로 나타내지는 함수 좌표평면에다가 함수를 또 이제 그래프로 해서 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허수는 나타낼 수가 없다고 했잖아.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이제 복소평면이라는 데에다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 안의 값이 실수여야 돼야 이 자체가 이제 실수여야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루트 안의 값인 별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3 이런 거잖아. 이런 거는 허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좌표평면에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무리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의 값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트 안에 x-1이 있으면 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돼 있는 거야. 그럼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축에서 자, 이 함수가 이제 그려질 때, 나타내질 때 여기 1이 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만, 이런 범위에서만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은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역의 범위가 뭐가 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제 정의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는 정의역이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문제에서 뭐 이차함수지만은 y는 이퀄 뭐 2x제곱이란 이차함수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정의역이 여기가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사실 이 x축 방향으로도 계속 커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정의역은 플러스 무한대까지 커지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커지기 때문에 실수 전범위가 이제 정의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만 범위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얘는 원래는 실수 전체가 이제 정의역이지만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로 정의역이 제한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사실 그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원래 y = 2x제곱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실제의 이제 그래프가 의미가 있는 거는
x의 정의역이 지금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는 2가 되는 거고 5일 때는 5, 5, 25,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렇게만 있으니까 사실 이 외의 부분은 그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지워버려도 돼. 이렇게 이제 지워버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y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남자 3명이 나오고 여자 4명이 이렇게 이제 미팅이 나왔다고 하면은, 자, 여자들은 이제 뭐 좀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자, 이 화살표를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공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집합적으로 이제 나타냈을 때는 그러면 공역이 지금은 1, 2, 3, 4 이렇게 딱 한정이 되는 경우인데 일반적인 이제 좌표 평면에서는 이제 공역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정역이 이제 다른 얘기가 없으면 이제 모든 실수인 것처럼 공역 같은 경우도 요 y축에 있는 모든 값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값들이 다 이제 공역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역 같은 경우도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제 모든 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합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딱 뭐뭐뭐뭐가 있는지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역은 일단 요 y축 위에 있는 모든 실수값들, 즉 실수값 전체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함수를 그려보니까 이제 함수값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이제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이게 y 콜 2x제곱이라고 했을 때 함수가 이제 이렇게 나타내지니까 실제 함수값들은 0보다 작은 값들에는 존재하지 않지. 실제는 이제 함수값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이렇게 x축 위로 이제 함수값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함수값들을 내가 모두 모아봤어. 이 집합적으로 말하면은 요 이제 짝대기를 받은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역은 실수 전체이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x값의 대응이 돼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제 받은 친구들, 그 경우에 지금 이제 y콜 2x제곱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요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될 테고, 그럴 때는 이제 요걸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y바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이제 함수값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x의 범위가 지금 여기처럼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로 제한이 돼 있다면은 그때 이제 y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어? 정의역이 지금 이렇게 제한되니까 실제 거기 대응되는 함수값들은, 자, 실제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남게 되니까 함수값들의 모임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해서 정의역이 가장 커졌을 때 5일 때 지금 함수값이 50이니까 0에서부터 50까지만 이렇게 이제 함수값들이 이제 모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받는 친구들이, 자, y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0보다 작은 값들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가 실수 전체일 때 이제 y의 함수값들의 모임은 이렇게 나타내지고 되고, 자, 지금 함수값들이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5일 때까지는 그때는 이제 함수값들의 모임이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는데, 그럼 얘들은 전체 이 y의 전체 범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x에 대응된, 즉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화살표를 받은 애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얘들을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는, 자, 정의역이 x는 실수 전체였을 때, 실수 전범위였을 때는 지금 대응되는 함수값들이 지금 딱 이런 이제 모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정의역이, 자, x가 아까 마이너스 1에서 5까지였지? x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로 이렇게 이제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는 그때는 대응되는 함수값들을 다 이렇게 모아봤더니 0부터 50까지만 함수값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값들을 이렇게 집합으로, 집합기호로 이제 나타내게 되면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치역이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좀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역시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기본 나와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지 않아. 자, 정의역하고 공역, 치역. 일단 요 정도만 좀 이제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뭐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란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얘기 안 한 거지만은 자, 집합이 있으면은 가령 우리 반 안에 집합이 우리 반이야. 그래서 이제 집합이 우리 반이면은 요 안에 있는 원소는 누구누구가 있겠어요? 뭐 하일이도 있고 효주도 있고 뭐 혜인이도 있고 등등 있겠지. 뭐 이름 안 써준 게 좋은 거예요.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우리 반에 지금 A, B, C, D, E, F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중에서도 또 이제 범위를 조금 한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몸무게가 이제 100kg 이상인 친구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A, B, C가 몸무게가 100kg 이상이야. 그러면 집합 안에 또 다른 이제 조그만 집합이 있는 거잖아. 몸무게가 100kg 이상인 친구, 100kg 미만인 친구, 뭐 이렇게 이제 나눴더니, 그러면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집합이 이제 작은 집합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전체 큰 범위 안에 이제 조그맣게 들어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게 있으면은 자연수의 집합을 가장 큰 범위의 집합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1이라는 집합도 있고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두 개면 이제 소수들의 집합도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뭐예요? 합성수들의 집합인 거지. 1과 1의 집합,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의 집합,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것의, 즉 소수의 집합, 합성수의 집합 이런 것들은 다 자연수라는 더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당연히 이제 지금 공역이라는 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제 이 실수 전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러 한정이 되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함수 그 x의 이제 선택을 받은 이렇게 대응된 값들을 보면은 다 전체 실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도 좀 이제 이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서로 이제 같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다 보니까 뭐 사실 오늘 할 분량이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그래서 나눠준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난 남을 것 같아가 좀 더 이제 부가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눠줬는데 시간 남으면 하고 또 이것까지 다 하려고 막 빨리 하고 그러진 않을게. 그래서 요 프린트에서 조금 보충 오늘 진도 나간 범위에 대한 보충 자료가 있는데 함수의 뜻이나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얘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손필기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해설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이따가 나눠 줄 테니까 추가적으로 더 풀어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오늘 시간 되면 뭐 같이 풀어보는 거고. 자, 함수가 같다라는 게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니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함수가 같으려면은 식도 같고 그래프도 같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다르면은 당연히 식도 다른 거고 함수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였지. 그런데 이제 이 집합적 관점, 데데킨트의 이제 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식이나 그래프가 달라도 그래프는 같아야 되겠구나. 식이 달라도 함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함수가 같다는 이제 정의 자체가 이제 달라서 그래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요 관점에 따라 갑니다. 함수가 이제 같다라는 거. 함수가 같다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은 자, 두 가지가 같아야 돼요. 첫 번째는 정의역이 같아야 돼.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함수의 이제 정의역이 우선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이제 치역이 같아야 돼요.
아, 미안, 잠깐만. 치역이 아니라 이제 공역이네. 일단 정의역하고 이제 공역이 같으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전제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이제 기본 전제이면서 이때에 또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함수값들의 모임인 즉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런 이제 표현들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어떤 집합적이나 또는 이제 어떤 명제적인 이제 표현들인데 이런 걸 해석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말들이 앞으로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은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fx 이퀄 gx 그리고 x는 뭐 스몰 x는 이제 라지 x의 이제 부분 원소라는 건데 이러면은 f와 g는 서로 같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게 나오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x가 x의 요게 이제 원소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뭐 지금 라지 x라는 요런 이제 집합이 있어. 요 안에 x라는 원소가 있고 y라는 원소가 있고 이제 z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x 안에 이제 조그만 어떤 그룹이 좀 더 만들어져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부분집합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원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소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큰 집합에서 이 안에 있는 원소에다가 이렇게 뭐야 이게 혓바닥 내민 것 같은 이렇게 이제 내미는 이런 형태면은 x가 x의 원소이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y도 x의 원소인 거고 z도 x의 원소인 거지.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이제 그룹을 지었어요. x와 y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부분집합을 만들었어. 그리고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뭐 라지 A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래서 요 라지 A라는 집합은 라지 X의 부분집합인 거야. 이런 걸 이제 기호로 나타낼 때는 집합 X가 라지 A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라지 A라는 집합은 라지 X라는 집합의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선생님 때는 이 집합과 명제를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다? 별대 어려운 단원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면 좀 뭐하고 수학이라는 게 초등학교 내용도 문제 어렵게 내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좀 거짓말인데 그래도 뭐 그렇게 이제 부담 있는 단어는 아니란 얘기야.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생들 여러분들 선배들도 집합할 때는 수학이 다 집합 같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다가 함수 넘어가면은 다들 이제 곡소리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느끼지 마요. 새로운 지금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낯설어 할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야. 선생님 때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제 배웠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자 이렇게 함수가 같다라는 게 정의역과 공역에 갔을 때 그에 따른 치역도 이제 같다라는 것도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y는 이퀄 절대값 x와 y는 이퀄 x제곱.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었던 이제 관점에서는 당연히 다른 함수지. 그리고 그래프도 그려보면은 절대값 x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절대값 그리는 거 배웠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y 콜 x제곱은 요건 이제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렇게 나타내지니까 식도 다르고 그래프도 달라.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른 함수지. 그런데 얘도 상황에 따라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함수가 같다라는 것의 정의가 정의역이 같고 공역이 같을 때 치역 즉 함수값의 모임도 같으면은 대응되는 함수값도 같으면은 그럼 이제 그 함수가 같은 거라고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의역을 이렇게 제안을 해볼게. 자, 정의역은 -1과 0과 1입니다. 이렇게 딱 제안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치역을 조사를 해보는 거야. 함수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럼 우선은 치역이 이제 y는 이퀄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x가 -1일 때 y값이 얼마가 나와요? 절대값만 씌우면 되니까 1 나오지? x가 0일 때는 절대값 0은 0이니까 0이 되고요. x가 1일 때는 절대값 1은 1이니까 1이 돼버리죠. y 콜 절대값 x의 이제 치역을 모아보면 1, 0, 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y 콜 x제곱의 치역을 또 구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자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x가 0이면은 0의 제곱이니까 또 0이 되지. x가 1이면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죠. 자 요러면은 함수가 같은 거야. 정의역이 이렇게만 아주 특정적인 몇 개 값으로만 딱 정의가 됐는데 그때의 함수값을 조사해 보니까 치역도 같더라. 이러면은 함수가 같은 거예요. 약간 이제 좀 낯설 거야. 이게 어떻게 같은 건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함수가 같다란 정의 자체가 이래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y 콜 절대값 x가 지금 이제 정의역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정의역이 모든 실수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1과 0과 1로만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만 존재해.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요. 0일 때 0이고요. 1일 때 1이라는 점 3개 딱 찍으면 이게 그냥 그래프 끝인 거야. 이게 뭐의 그래프라고요? y는 이퀄 절대값 x의 그래프인 거예요. 단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로만 제한되어 있을 때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y 콜 x제곱의 또 그래프를 그려볼게. 근데 얘도 이제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1과 0과 1로만 제한이 되어 있네.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1, 0일 때 0, 1일 때 다시 1이니까 그래프가 점 3개 점 찍고 그냥 끝이야. 그러면은 자 그래프가 어때요? 그래프가 똑같지? 이러면은 함수가 같다라고 정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일 때는 y 콜 절대값 x와 y는 x제곱이 함수가 같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 그걸 이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를 하고. 함수의 정의가 함수가 같다는 것이 새롭게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함수가 같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건 문제가 없네. 자칫하면은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다 못하겠다. 조금 빨리 할게요.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자, 그럼 여기 이제 문제 한번 빠르게 한번 봐봅시다. 원래 목표는 여기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이제 다 풀어볼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시간이 벌써 1교시가. 자, 61번. 자, 집합 x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걸 이제 집합이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1, 2, 3, 4, 5라는 원소들이 있어요. 1, 2, 3, 4, 5. 이것들이 뭐다? 원소. 그리고 x에서 y라는 집합으로 f라는 함수를 타고 지금 서로 대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은 2로 대응이 됐고 3은 4, 135네요. 여기가 135네. 3은 4로 대응이 됐고 5는 5로 대응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f가 뭐냐를 막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1이 2로 대응되고 3은 4로 대응되고 5는 5로 대응된 규칙이 뭐지? 선생님도 모르겠어. 그냥 대충 막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함수라는 게 어떤 식으로 딱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함수인데 뭐 얘의 요 x에 있는 원소의 약수의 개수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약수의 개수. 그러면 그건 약수의 개수라는 건 식으로 나타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식으로 안 나타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는지에 집중하고 f가 뭔지를 다 일일이 알아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정의역은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의역은 뭐라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서술형 같은 것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합기호로 나타냈을 때 정의역 x, 지금은 라지 x가 정의역이지. 이거는 1, 3, 5.
원소 나열법으로 쓴 거죠.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역은 자, 공역이 뭐다? 이렇게 화살표 받으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 1, 2, 3, 4, 5가 모두 공역의 원소들인 거지. 그래서 공역 같은 경우는 라지 Y라는 집합이 되는데 얘는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딱 특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은 뭐다? 실제로 대응이 돼서 화살을 이제 받은 친구들. 그러면 이제 치역은 그냥 이제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서 함수 뭐 x라는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으로 실제 대응이 된 값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fx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y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치역은 y라고 써두고 y바 해두고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조건제시법인데 그냥 원소날법으로 쓰자면 이거 쓰지 말고 이때는 뭐 그냥 이제 이렇게 집합기호로 해서 2, 4, 5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조건제시법으로 만약에 쓸 때가 있다면은 그때는 이렇게 y바 해놓고 어떤 조건의 원소들이 딱 대응이 됐는지 뭐 예를 들어서 y는 1부터 5까지면서 y는 정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조건을 써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개수가 딱 이제 한정이 돼서 이제 우리가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준아, 얘는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씩만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요 바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1대1 함수라고 해요.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라고 하고 만약에 이때에 x의 원소의 개수와 y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똑같아. 그러면 그게 이제 미팅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잖아. x가 1, 3, 5가 나오고 y는 a, b, c가 나와서 서로 하나 x의 원소 하나에 y 원소 하나, x의 원소 하나, y 원소 하나 이렇게 대응이 됐는데 그런데 명수도 딱 똑같네. 가장 이상적인 미팅의 이상적인 경우지. 이런 거를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뭐 설명 그때 가서 따라 안 해도 되겠네. 뭐 딱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원소에 하나의 y가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이렇게 대응이 된 경우 그럼 뭐 함수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 자, 하나의 x값이 여러 개의 y에 화살을 쏘면 그러면 그건 아예 함수 자체가 아니겠지만은 이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화살을 여러 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남자 3명 미팅이 나왔는데 여자분 무려 5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5명 중에서 3명만 지금 이제 선택되고 나머지 2명은 쓸쓸하게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 명씩만 이렇게 대응돼야 되는데 요 4번 친구가 좀 되게 예뻤던 거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요 몰리죠. 미팅에 나가보면 실제 그런 상황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래서 뭐 거의 막 나가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러면은 얘는 이제 함수는 함수가 맞지. O의 입장에서 하나의 y에 대응되겠지만은 하지만은 얘는 1대1 함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하나의 x 값에 하나의 y만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4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요 정의역의 입장에서 본 거고요. 정의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의역 5가 하나의 y에 대해서 대응되면 되는 건데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요 공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화살을 받았어. 그럼 얘는 이제 치역이 됐는데 딱 하나의 x하고만 이렇게 이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1대1 함수는 아닌 거지. 그리고 1대1 함수이면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아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이때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건가? 얘도 이제 분명히 함수지. 그래서 뭐 용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든지. 그래서 선생님 때는 뭐 이런 걸 뭐 전사함수, 단사함수, 전단사함수 뭐 이런 좀 뭐
어려운 한자가 포함된 그런 용어로 많이 배웠었는데 요새는 그런 용어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개념이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1대1 대응도 함수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2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사실 1번부터 5번까지의 식만 보면은 전부 다 함수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안 배운 3번 같은 경우는 무리함수라고 하고요. 4번 같은 경우를 요거를 이제 분수 형태라고 돼 있어서 이제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라고 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 함수잖아요. 전부 다 함수야. 그런데 이렇게 집합 x에서 y로의 이런 말이 붙으면은 정의역과 공역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얘는 이제 집합적 관점으로 이제 함수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x가 지금 정의역의 x가 0, 1, 2, 3으로만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령 1번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하긴 시간이 없으니까 fx 1번의 fx는 우리가 신숙한 1차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이제 정의역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을 때 얘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정의역의 값들이 모두 이 공역 안에 있는 값들에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을 집어넣었더니 막 값이 5가 나왔어. 근데 5는 공역 안에 없잖아. 이러면은 정역에 있는 원소와 공역에 있는 원소가 서로 대응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서로 대응이 꼭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역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한 그 함수값을 구해봤을 때 그 함수값이 반드시 공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서로 대응될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0이면은 y는 얼마예요? x가 0이면은 y는 3이 되지. 그 다음에 x가 1이 되면은 그러니까 x가 0일 때 y는 함수인 것을 고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벌써 함수가 아닌 거지. 0일 때 y 값이 3이 되는데 3이 없네. 이 화살표를 받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1번 탈락.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5번을 보면요. 5번은 y는 이퀄 절대값 x-2인데 자, x가 0일 때부터 봐봅시다. x가 0이면은 y는 절대값 마이너스니까 2가 나오지.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쏴지죠. x가 0일 때 y는 2가 이렇게 화살이 쏘지고 y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이면은 x 1 넣으면은 y 값은 1 나오네요. 즉 x가 1일 때 y는 1로 이렇게 화살표를 쏴지고, 그 다음에 x가 2면요 y가 0이 되지. 2일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3이면은 얼마야? y가 1 나오니까 3이 또 이제 1로 가네요. 자, 그러면은 정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에 대한 각각의 이제 함수값들이 전부 다 공역 안에 지금 존재하지. 이러면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1은 지금 화살표를 못 받았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함수가 되는 요건하고 상관이 없지.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 값이 다 이제 대응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다른 함수들처럼 어떤 값을 넣었더니 그 대응되는 함수 값이 공역 안에 없는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그래서 5번이 지금 이제 함수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합성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일단 18페이지에 있는 것까지는 쭉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볼게요. 자, 18페이지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설명했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그림으로도 좀 이해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어떤 수식적인 표현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게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이제 대응이 됐는데 한 개씩 이제 대응이 되니까 x가 이제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은 A로 가고 2는 D로 가고 3은 B로 가고 이런 경우가 이제 1대1 함수예요. C가 남긴 했지만은 X 입장에서는 다 하나씩 이제 대응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명제로 표현한 게, 자, x1과 x2가 서로 다르면은 그에 따른 함수값인 f의 x1과 f의 x2도 서로 다르다. 문제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 1대1 함수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1과 2가 지금 다른 값일 때 여기에 있는 x집합 안에 있는 1을 내가 이제 임의의 원소인 x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를 x2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요 안에는 지금 x1, x2, x3 뭐 이렇게까지 지금 원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는 지금 서로 다른 원소잖아요.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값일 때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서로 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야. x1과 x2는 서로 다른데 fx1과 fx2가 서로 같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경우지 대표적으로 1, 2, 3 1과 2가 서로 다른데 1에 대한 함수값인 f의 x1이 a고 2에 대한 함수값인 f의 x2도 똑같이 a로 됐다. 그러면은 이 a가 뭐냐면은 1에 대응되는 함수값이니까 얘를 이제 f의 x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f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a가 또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이니까 f의 2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1과 2는 분명히 서로 다른 값인데 그에 대한 함수값이 이렇게 이제 같아 버리면은, 이러면은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팅에서 Y의 여자분들은 좀 인원이 많아가지고 화살표를 못 받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친구를 빼고 나면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딱딱 이렇게 이제 짝지어졌을 때가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그러니까 한 명씩 대응이 되면서 동시에, 자, 요 조건이 꼭 들어가야 돼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치역 이꼴 공역이 된다. 요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경우가 얘가 이제 1대1 함수인데 공역은 일단 뭐예요? 공역은 이 y 자체니까, 자, 화살표를 받으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 요 전체가 이제 공역이기 때문에 y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a, b, c, d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치역은 뭐다?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살표를 a하고 b하고 d가 받았으니까 c는 애석하게도 화살표를 못 받아서 그냥 쓸쓸하게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이 A, B, D니까 치역이 A, B, D잖아요. 그러면 보다시피 지금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다른 상태인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같으려면은 이렇게 1대1 대응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C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즉 X의 명수와 Y 명수가 지금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대응됐을 때 남거나 모자람 없이 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이제 화살표를 하나씩, 딱 하나씩만 받아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면은 그게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딱 이런 경우를 기억해 두면 돼요. X 원소는 1, 2, 3인데 그리고 Y의 원소는 A, B, C. 일단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무조건 이렇게 이제 집합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정역의 원소 개수와 공역에 있는 원소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지. 하나씩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이 되지. 그러면 얘는 이제 1대1 대응 함수다. 여기 함수자가 이제 생략이 돼 있는 건데, 얘도 이제 분명히 함수예요. 그냥 대응의 일종으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함수의 일종이 함수이기 때문에, 뭐 용어는 1대1 대응이라고 나왔지만은 얘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1대1 대응 함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종류 중에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는 게 나와요.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은, 자, 함수를 우리가 이제 뭐 자판기 또는 기계에 어떤 값이 입력됐을 때 어떤 값으로 이렇게 이제 딱 출력이 됐냐, 그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항등함수는 뭐냐면은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거야. 자, 어떤 함수 이렇게 있을 때 x에 1이 들어갔어. 1이 들어갔더니 출력도 1이 돼서 나와. x에 2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값도 2로 돼서 나와. x에 3이 들어가면은 나오는 값도 3이 돼서 나와. 그냥 들어가는 값이나 나오는 값이나 즉 x값하고 함수값이 똑같이 되는 거, 그걸 이제 항등함수라고 해요. 뭐 개념이 되게 쉽지. 그래서 식으로 쓰면은 f의 x는 뭐와 같냐면은 자, 정의역에 x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도 그냥 x가 나온다. 요게 이제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f 안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일반적으로 식을 쓰는 방법, fx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게 뭐다? 요게 이제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만 요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걸라고 어떤 범위가 파악되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범위가 곧 정의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에 어떤 x값이 들어갔을 때 그대로 x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fx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뭐예요? 얘를 y 콜 f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잖아. 그럼 결국은 항등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y 콜 x인 거예요. y 콜 x. y 콜 x가 곧 항등함수다. 그래프로 나타내봐도 이해가 되겠지. 자, y 콜 x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 x가 1일 때, 즉 정의역에 1이 입력되면은 함수값 얼마예요? 1일 때 1이고 2일 때 얼마? 2일 때 2가 되는 거고 3일 때 얼마? 3일 때 3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2면 y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입력값과 출력값이 똑같이 나오는 그게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y 콜 x가 결국 항등함수였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함수의 그래프 분석할 때 이 상수함수 엄청 많이 쓰게 될 텐데 상수함수는 뭐다? 얘는 짝대기다. 짝대기.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상수함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 같은 게 이제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집합적으로 나타내면은 이거는 지금 정의역이 모든 실수 범위일 때 이제 y 콜 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집합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항등함수는 x가 1, 2, 3이 있고 y도 1, 2, 3이 있어. 그랬을 때 1 넣으면은 뭘로 가야 되겠어요? 함수값이 뭐가 되겠어? 1이 되는 거지. 요게 이제 f라는 함수를 타고 이제 가는 건데 얘가 항등함수라면은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고 2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고 3 넣었을 때 3 나와야 된다. 요게 이제 항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이제 영어로 나타낼 때는 이제 항등함수라는 게 이제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다는 게 이제 identify라는 게 이제 뭐 identity 뭐 정체성하고도 비슷하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같게 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identity, identify. 그래서 요걸 이제 항등함수가 이제 영어로 identity function. 항등함수를 영어로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첫 글자인 요 대문자 i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ix 이렇게 나타내졌으면 요 항등함수 identity function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항등함수는 이제 i로 많이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는 짝대기. 그게 뭐냐면은 함수값, 정의역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항상 일정한 값인 거야. 그냥 뭐 쉬운 거예요. y 콜 3, y 콜 1, x축. x축도 상수함수예요. x축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y 콜 0이잖아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가 0으로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예를 들어서 x가 1, 2, 3, 4가 있어. y는 5, 6, 7인데 모든 함수값이 다 뭐다?
1일 때도 6이고 2일 때도 6이고 3일 때도 6이고 4일 때도 6이고 그냥 함수값이 딱 하나의 상수값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의역이 실수 전범이라고 하면은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고 하면은 모든 실수를 다 정의역으로 가지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x가 함수값이 그냥 6 하나야. 그러면 fx 이퀄 6 또는 그냥 y 이퀄 6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한 6이에요. 플러스 0,6이라는 점일 때 x축에 관계없이 항상 함수값이 이렇게 6으로 나오게 되니까 상수함수는 x축에 평행한 이런 식의 이제 짝대기 이런 이제 함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나타내지는 이제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y 이퀄 6이라는 상수함수다라는 얘기야.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우리가 62번까지 했었지? 이제 쭉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새로운 개념들이 나와서 그렇지 뭐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 어려운 건 어디가 어렵냐? 합성함수, 역함수가 어렵죠. 여기 이제 63번 보면은 자, 정의역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러니까 이제 원소날법으로 딱 한정지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런 함수가 있는데 자, fx 또는 y라고 써도 되고요.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 1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치역 구해볼까요? 치역을 원소날법으로 해보면은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y 값이 얼마가 나와요?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0 넣으면은 1 되고 1 넣으면은 1 더하기 1에서 2가 되잖아요. 자, 요게 뭐다? 이게 치역인데 조심. 치역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얼마가 돼? 그러면은 7, 8, 10이 돼. 10이라고 하면은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집합이라는 거에서 집합을 나타내는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중복된 값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로 처리하는 거야. 2가 지금 2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도 자,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x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을 때도 2가 나왔고 x가 2일 때도 2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치역을 2번 카운트를 하나? 함수 값은 그냥 f-1일 때나 f1일 때나 똑같이 함수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그냥 치역에 2가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이걸 이제 2번 세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치역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얘는 이제 정확하게는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써준다. 그래서 5와 2와 1 이렇게만 이제 써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치역의 합은 5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이제 8이 정답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복된 거는 2번 세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64번. 다두 집합 x는 0, 1, a고 y는 0, b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 자, 이제 집합적 관점을 할 땐 주로 이제 어떤 x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y라는 집합의 원소에다가 대응시킨다고 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꼭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a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b 집합에 있는 원소에다가 대응시킨다. 이럴 때는 a에서 b로의 함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 그게 지금 f인데 그때 fx가 x제곱이에요. 요 식이 지금 x제곱이에요. 그때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단 a는 음수다라고 돼 있어요. a는 음수다. 자, 이런 게 이제 문제의 조건을 잘 해석해야 돼 이제 문제고
하다 보면은 뭔가 좀 퍼즐 맞추기 식의 퍼즐을 맞춰간다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지금 이제 절대값 x라는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는 0하고 1하고 a야. a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y 원소는 지금 0하고 b예요. 자, 그러면은 x가 0일 때 당연히 x제곱이니까 함수 fx를 타고 가면 0은 0으로 대응이 되겠지. 그 다음에 1은 어디로 대응이 되겠어요? 1 넣었을 때 0은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b가 당연히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f의 1은 1이니까 이게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화살표를 받는 즉 치역에 해당하는 값이 이 공역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f의 1은 1인데 1이 이 바깥에 있어. 이 바깥에 이렇게 대응돼 버리면 이건 아예 함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b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b가 얼마가 된다? 1이 돼야 되는 거지. x자리에 1 넣었을 때 정의역이 1이었을 때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이 공역 안에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수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b가 1이었구나. b가 1이라는 걸 먼저 찾은 거죠. 자, 그러면은 1은 1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함수 fx에다가 a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지? fa는 a 제곱인 거잖아. 근데 a가 얼마예요?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이 a가 자, f라는 함수를 타고 대응이 될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케이스를 잘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 첫 번째 a가 이제 0이 됐다라고 쳐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즉 fa가 0인 경우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a가 0이 되면 그럼 이렇게 이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a가 0보다 작대요. 0 그러면은 a를 넣었을 때 즉 a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0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a가 0보다 작은 음수다라는 건 일단 0은 아니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건 이제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케이스는 x. 이건 아니겠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a가 1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죠.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두 번째 경우는 fa가 1인 경우, 즉 a에서 1로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쏘는 경우. 자, 그럼 fa는 이제 식에다 넣으면 a 제곱이 이퀄 1이 되니까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런데 그 중에서 a 값이 지금 이제 음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거는 뭐 문제의 조건하고 어떤 모순되거나 이제 그런 점이 없죠.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니까 합하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65번 봅시다. 여기 단원부터는 뭐 여기 우리 다들 다 처음으로 이제 하는 단원들이니까 뭐 이전에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 이제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 쉬운 문제부터 다 한번 다뤄보면서 이제 넘어갈게. 65번 보시면은 집합 x가 a와 b를 정의역으로 해요. a도 모르겠고 b도 모르겠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는 건 결국 이 정의역이 뭔지를 이제 확정을 하라는 얘기인 거지. 집합 x가 a, b, 집합 ab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럴 때 f와 g가 있는데 자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는 이제 이참수고, 그 다음에 이제 gx는 5x 마이너스 6이라는 이제 1참수예요. 그럴 때 f하고 g가 성립하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전에 배웠었던 관점으로는 어떻게 이 f와 g가 똑같냐라고 하겠지만은 함수가 같다는 게 뭔지를 배웠잖아요. 식이 달라 보이더라도 자, 이 정의역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의 집합인 치역이 같으면은 정의역에 대응하는 그 함수값도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치역 자체의 결과만 같은 게 아니라 같은
x의 원소, 즉 정의역 값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fx라는 식에다가 a를 넣었을 때, 즉 fa라는 값하고 a를 gx에다가 넣었을 때 ga 이렇게도 이제 같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b를 넣었을 때 fb하고 gx에다가 b를 넣었을 때 fgb 요게 이제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식이 다르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나오고, 이런 경우 이제 함수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a와 b가 fx의 이걸 만족시키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제 gx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지. 값을 넣었을 때 이제 이 시역 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봤을 때 FA와 GA가 같고 FB가 GB가 같다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선은 A나 B를 대입하기 전에 뭐였었던 거예요? 원래는 FX와 GX가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되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좌변은 2차식이고 우변은 1차식이면은 둘을 같다라고 해봤자 2차식이 되는 거지. 즉 2차 방정식이 돼버리지. 그러면은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두 개의 x의 값에 대해서만 이 식이 이제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 x 자리에다가 a를 넣었어. fa하고 ga가 같아. 또 x 자리에다가 b를 넣었어. 즉 fb하고 gb가 같아. 그럼 무슨 얘기다? 이 a와 b가 뭐란 얘기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근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앞으로 많이 볼 텐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fx와 gx가 같다는 식을 썼을 때 거기에서 a와 b를 넣어도 성립이 되니까 a와 b가 지금 이 식의 근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빼기 함수로 만들어서 식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a값 b값만 구하면 되니까 빼기 함수로 식을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뭐 여기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fx도 다 나와 있고 gx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뭐 그렇게 식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요게 어떤 미지수들이 막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럼 식을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요 gx를 좌변으로 넘겨요.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gx 이퀄 0이 되잖아요. 요런 게 이제 소위 이제 빼기 함수 꼴이라는 건데, 내가 이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어. x 자리에다 a를 집어넣어서 fa 마이너스 ga가 0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에 a가 한 근이란 얘기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요게 이제 hx라고 했을 때 이름을 새롭게 hx라고 하면은 h의 뭐가 0이다? ha가 0이라는 거잖아. 자, ha가 0이면은 또 뭐를 떠올려야 된다? 또 인수정리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인수정리 가지고 방정식도 세우고 함수식도 세우고. ha가 0이라는 거는 어떤 식을 포함하고 있다? 인수가 뭐다? 효주야, ha가 0이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치, x-a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 hx, 즉 fx-gx라는 게 일단은 x-a라는 인수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제 b를 넣었어. 즉 fb-gb가 또 0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hx라고 했을 때 h의 b도 0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hb가 0이면 또 어떤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다? x-b라는 인수도 가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빼기 함수 꼴로 만들었을 때 식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fx가 얘고 gx가 얘니까 fx에서 gx를 빼더라도 최고창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최고창은 여전히 x제곱, 그러니까 최고창은 여전히 1이네요. 최고창의 개수 1 이렇게 써주고, 미지수면은 뭐 적당히 k 이렇게 이제 잡아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형태가 지금 어떤 의미야? fx에서 gx를 빼서 식을 만들었을 때 이게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x-a와 x-b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건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조금 이제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a와 b가 집합 A 안에 있는 a와 b라는 이 원소들이 fa equal ga, fb equal gb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결국 fx와 gx를 같게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때 두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fx 이걸 gx를 넘겨서 fx 빼기 gx를 해보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뭐 미지수 없으니까요. 미지수가 있을 때는 특히 이렇게 이제 그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의미를 가지는데 얘는 뭐 사실 뭐 미지수 같은 거 하나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fx에서 gx 빼면 되겠네요. 빼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그 요거 이제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게 곧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이렇게 이제 이 인수를 이제 가진 꼴이니까 따라서 a는 뭐다? 2 아니면 1이라는 거지.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뭐 적당히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a와 b를 정확하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거니까 a가 2든 1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2 또는 1이고 b도 2 또는 1이 되는 거니까 집합 a, b를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어느 게 2고 어느 게 1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을 합치면 2하고 1인 거지. 이 둘을 자 근으로 가지는 이런 이제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요 fx equal gx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은 2를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fx가 3차 방정식이야. 얘가 3차고 이건 직선이에요. 그럼 3차에서 1차를 빼봤자 여전히 이제 3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되겠지. A, B, C가 있는데 요 A, B, C를 대입했을 때 이게 만족이 되더라. 그러면은 즉 FA 콜 FB고 FA 콜 GA FB 콜 GB FC 콜 GC를 만족한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fx 이걸 이 a, b, c가 대입되기 전에 원래 최초의 상태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선은 fx equal gx 이렇게 식을 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식에다가 a를 넣어도 성립, b를 넣어도 성립, c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는 이 a, b, c가 이 방정식의 뭐란 얘기다? 근이란 얘기인 거지. 근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3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fx-gx라는 3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요게 자 어떤 인수를 가져요? x-a와 x-b와 x-c라는 이제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뭐 최고 차항의 개수는 뭐 잘 모르겠으면 적당히 미지수 잡고 그 다음에 x-a 곱하기 x-b 곱하기 x-c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고요. 세 개의 인수를 써서 식을 작성을 하고 문제에서 만약에 뭐 이 fx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은 도로 어떻게 된다? 이 마이너스 gx를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는 약간 이제 인수정리 느낌인 거고 fx 마이너스 gx를 넘겨서 여기다 플러스 gx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응용을 한 거예요. 나머지 정리에 원래 이제 약간 특수 케이스가 이제 인수 정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나중에 다시 한번 넘겨주는 요 수고를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시간을 이제 0.5초라도 단축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빼기 함수로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A, B, C를 넣었을 때 다 성립이 되니까 그냥 fx 자체가 최고 차항의 개수 k에다가 x-a, x-b, x-c라는 인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gx 해준다.
1차식인 gx를 그냥 이제 오른쪽에다가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로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바로 가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아졌을 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우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인수정리의 느낌이 어떤 건지 그냥 이제 정의대로만 외워서 아 이게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뭐 FA가 0이면은 우리가 뭐 이거는 다 알잖아. 뭐 이거 FA가 0이면은 X-A란 인수를 가져요. 이건 뭐 다 알지만은 이걸 가지고 실제 식을 작성할 때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느낄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인수정리의 어떤 이제 개념들을.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fx를 구하고자 한다면 gx를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얘기지.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66번에 자, 1대1 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 1대1 함수라는 게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만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함수의 정의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y값의 입장에서도 화살표를 하나만 받아야 돼요. 그냥 x의 입장에서 하나의 y에만 화살을 쏜다라는 건 이제 정의역 x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럴 때는 그게 함수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y의 입장에서도 뭐 이 y의 원소가 그 공역인 y의 원소 중에 a, b, c가 있는데 이 b가 너무 예뻐가지고 미팅을 나가는데 화살을 다 이렇게 받았어. 혼자서 다 받았어. 이러면 이제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다 하나씩 받아야 돼. 요 공역에 있는 공역의 이제 원소들이 입장에서도 다 하나씩 이 원소를 화살을 받아서 정역에 있는 원소들과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1대1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빨리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 이제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이게 이제 함수가 되는지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기억이 납니까?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임의의 x값을 잡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선 올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게 뭐냐면은 대응되는 y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이 대응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건 함수라고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얘를 눕혔어. 90도 눕혀가지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은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x값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 봤더니 대응되는 y값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더라. 이러면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와 비슷하게 1대1 함수인지 여부도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은 함수인지 판단할 때는 x축에다가 수직선을 그었지, 이번에는 y축에 수직하게, y축의 수직으로 뭐 또는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삑살이 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y는 이퀄 x제곱인데 이렇게 그어 봤더니 두 개의 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y 이퀄 x제곱이 아니라 뭐 x제곱 플러스 평행이동해서 뭐 적당히 어떤 2차 함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이제 y값이 뭐 예를 들어서 4가 있어요. y가 4일 때 그때 대응되는 x값을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보니까 대응되는 x값이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 거예요? 여기를 이제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한다면은, 자, 정의역에 지금 x1, x2, x3 등등등등 이렇게 있고, 공역인 y에 뭐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4에 대응되는 x값이 x1도 있고 x2도 있다는 거는 x1도 지금 4에다가 화살을 쐈고 x2도 4에다 화살을 쏴서 이렇게 이제 대응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 안 된다?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지. 서로 사이좋게 미팅 갔으면 딱 한 명씩만 서로 짝지어가지고 딱 이렇게 서로 커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미팅을 나가면은 그런 상황이 잘 안 돼. 쉽게 잘 안 돼요. 오히려 파토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1대1 함수가 안 되는데 그게 그래프 상황에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반면에
우리들 뭐 많이 하는 1차함수, 1차함수는 너무 흔하니까 3차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3차함수 중에서도 뭐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뭐 그냥 이런 식의 3차함수가 있어요. y는 이퀄 뭐 x세제곱 플러스 뭐 얼마 이렇게 3차함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어떤 y값에 있는데 y값이 뭐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2에서 여기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짝대기를 그었더니 만난 점이 하나네. 여기를 이제 x 뭐 1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야? 정역에 지금 x에 x1도 있고 x2도 있고 x3 등등등등 있고 지금 공역에 있는 y에는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등등등등 있을 텐데 자 y 입장에서 봤을 때 2라는 값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x1 하나만 요렇게 이제 지금 대응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 얘는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자 하나의 y값에 대해서 하나의 x값, 하나의 y값에 대해서 하나의 x값, 하나의 y값에 대해서 하나의 x값, 하나의 y값에 대해서 하나의 x값만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면은 그럼 이제 1대1 함수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파악하는 방법은 결국은 자, 요 y축에 수직하게 선을 쫙 그었을 때 그래프하고 한 점에서만 만나서 하나의 x값하고만 대응됐을 때 얘는 그럼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66번에 1번 안 된다는 거 보이지? 딱 2차 함수 꼴이잖아. 2차 함수는 이제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되겠어요? 2번은 1차 함수잖아. 2x-1. 요거를 그냥 이제 직선으로 뭐 이렇게 이제 짝대기를 하면은 여기가 y절편이 마이너스 1. 이러면 이게 y는 이퀄 2x-1이지. 상황이 방금 그린 이거는 처음에 그렸던 건 곡선이고 지금 요 1차 함수는 직선이라는 차이 말고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었을 때 하나의 y값에 대해서 하나의 x값만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얘는 1대1 함수 맞겠네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고요. 3번은요. 절대값 x네. 자, y콜 절대값 x 이런 건 아예 개형을 이제 외워놔야 돼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절대값 x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생겼다.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도 내가 y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대응되는 x값이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네. 이러면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이제 개형만 한번 보면은 자 y콜 루트 x라는 게 이제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꼭지점이 0,0인 y콜 x제곱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듯이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얘야. 그랬을 때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y 0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개형이 처음에 할 때는 뭐 x가 1일 때 얼마고 2일 때 얼마고 뭐 이렇게 점 찍어가면서 이제 당연히 그려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시작점인 0,0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x가 1이면은 y도 1 되죠. 그 다음에 x에다가 4를 한참 오른쪽으로 가서 4 정도 넣어야 루트 4가 2니까 그때 함수값이 2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얼마가 돼야 될까? 한 3 정도 되려면은 y값이 3이 나오려면은 x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한참 더 가지고 y가 3이 나오기 위해서는 x가 9가 돼야 되겠지? x가 9일 때 루트 3이면은 루트 9면은 y가 3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은 자 역시 1대1 함수인지를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짝대기 하나 짝 y축의 수직으로 선을 그어봤을 때 역시 만나는 점이 한 점밖에 없다라는 거는 요 y값에 대응되는 x값이 딱 하나 1대1로 이제 대응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은 2번과 4번이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는데 함수의 개수는 함수에도 나오지만은 경우의 수 문제, 경우의 수 확률에서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수능에서도 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확률 통계 이제 30번으로 거의 단골로 이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 그 중에서 뭐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그리고 뭐 상수 함수의 개수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이제 생기초야. 시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는 있어야지. 자, 일반적인 무슨 함수의 종류 얘기 없이 그냥 이제 함수의 개수요. 자, 절대값, 지금 정의역 x는 이제 a, b, c고요. 그 다음에 y는 1, 2, 3, 4야.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는 게 좀 감이 잘 안 오면은 이렇게 이제 집합적으로 함수를 나타냈을 때, 데데켄트의 이제 정의에 의해서 함수를 나타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되냐, 그 대응의 종류가 다 하나하나의 함수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게 대응되는 건 뭐 이렇게 대응될 수도 있고, 좀 작게 그려야겠다. 이게 벌써 함수 한 개야. 지금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어떤 규칙인지는 잘 모르겠어. 뭐 근데 그거 상관없이 어떤 함수 f를 타고 a는 1로 가고 b는 2로 가고 c는 3으로 가는 뭐 이런 함수가 하나 있다는 거네. 이거에 벌써 함수 개수 한 개인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가지가 있을 수 있지. a는 1로 갔는데 b는 3으로 가고 c는 4로 갔어. 그런 함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종류의 함수도 함수의 개수 한 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팅을 나갔는데 1번 여학생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들 이렇게 짝대기가 됐어요. 이건 뭐다? 이게 상수함수지. 상수함수인데 이것도 함수 종류 함수 개수 한 개인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방법, 물론 대응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 C가 두 명한테 양다리를 걸쳤어. 양다리 걸치면은 함수가 아니에요.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 값만 대응이 돼야 되니까 양다리는 함수가 아니다. 그런 놈은 이제 죽여야지. 양다리 걸치면 이제 죽여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대응되는 방법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함수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개수를 세는 거야. 함수의 개수를 센다는 거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그냥 함수. 첫 번째는 그냥 함수의 개수. 자, 요 A의 입장에서 화살표를 어디다가 쓸 수 있겠어요? 그냥 대응되는 뭐 특별한 이제 제한이 없어.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 1로 화살표를 쓸 수도 있고 2로 쓸 수도 있고 3으로 쓸 수도 있고 4로 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개수가 몇 개가 돼요? A의 입장에서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쭉 요 4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잖아요. 공역에 있는 원소가 몇 개든 간에 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내 맘대로야. 내가 뭐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내 맘대로니까 나는 이 중에서 아무나 선택할래.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요. B도 마찬가지지. B도 우리 집은 정략 결혼을 시키는 이제 집이기 때문에 너 미팅 나갔을 때 무조건 4번을 찍어라. 그래서 너희들은 뭐 이미 이제 집안끼리 딱 결혼시키기로 약속이 돼 있어. 뭐 그렇게 돼 있지 않 그게 이제 어떤 수학 문제에서 이제 어떤 이제 제한 조건인 건데 그런 제한 조건이 없으면은 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나는 이제 자유 결혼할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나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B도 1로 갈 수도 있고 2로 화살을 쏠 수도 있고 3과 대응될 수도 있고 4하고 대응될 수도 있고. 그럼 B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다? 역시 네 가지가 되는 거지. C 마찬가지죠. C도 이제 1, 2, 3번 중에 아무나 이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C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합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이야? 우리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합의 법칙입니까? 곱의 법칙입니까? 합인가요? 총 12가지가 되나? 아니면 곱하는 겁니다. 자, 왜 곱하냐? 이 수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이제 X 원소의 개수가 3개예요. 즉 A와 B와 C의 입장에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이 1, 2, 3, 4, 1, 2, 3, 4. B 입장에서도 1, 2, 3, 4 아무나 선택할 수 있어요. C 입장에서도 1, 2, 3, 4, 1, 2, 3, 4. 그럼 총 몇 가지가 되냐면은 네 가지.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인가요? 그럼 4, 30이네? 아, 그게 아니라, A가, 이거 수영도로 하면 안 되겠구나. 보통 이게 수영도로 해서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거꾸로 y가 뭐와 대응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y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요 1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a하고 대응될 수도 있고, 맞죠? 이게 아닌. 다시 a가 지금 맨 처음에 자 a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겠네. ax 그러니까 이제 x 안에 지금 a가 있고 얘가 1, 2, 3, 4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대응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A에 있는 X에 있는 원소에서 이제 Y에 있는 원소 하나를 이제 대응을 시킨 건데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B를 대응을 시킬 때는 B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가 1에 대응했을 때 B도 마찬가지로 뭐 1에 대응할 수도 있고 2에 대응할 수도 있고 3에 대응될 수도 있고 4에 대응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대응될 때도 또 1, 2, 3, 4 그러니까 여기 가지를 계속 4개씩 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서로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뭐 A가 1에 대응됐다고 해가지고 B는 1에 대응 못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A가 1, 2, 3, 4 대응할 때 B도 또 A가 1을 선택했을 때 B도 1, 2, 3, 4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C도 1, 2, 3, 4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좀 많이 이렇게 벌어져서 A가 1을 선택했어. 그 경우에 대해서 B가 또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여기가 또 네 가지씩 다 계속 화살표를 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A가 1을 선택하고 B가 2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 또 C는 1, 2, 3, 4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 4 일단 요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B도 하나씩 4개씩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4가지씩 선택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C도 또 4가지 이 가지 끝에 또 다시 4가지씩 전부 다 이제 가지수가 생기는 거예요. C가 선택할 수 있는 4가지가 다 생기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함수의 개수는 4의 세제곱계인데요. 자, 요 4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지금 이제 공역의 원소의 개수인 거지. 공역의 원소가 지금 1, 2, 3, 4, 4개인 거니까 여기 4의 3제곱에서 요 4가 뭐냐 하면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요 3은 뭐냐 하면은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3개잖아. 얘는 정역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제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들만큼 다 각각 A도 4번 선택할 수 있고 B도 4번, C도 4번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달아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X가 좀 더 간단한 형태 1과 2가 있고 Y는 A, B, C예요. 그럼 1의 입장에서 A나 B나 C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세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2도 역시 세 가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3의 제곱이 되고 이거는 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그만큼 이제 거듭 제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3의 제곱계 여기가 3개고 여기가 2개니까 3의 제곱계가 전체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좀 이해가 되겠어요? 만약에 x의 원소의 개수가 1, 2, 3, 4 4개고 y의 원소의 개수도 y의 원소는 1, 2, 3, 4, 5예요.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다? 5의 4제곱. 전체 함수의 개수는 5의 4제곱계가 되는 거지. 1, 2, 3, 4 각각의 원소들이 다 5개씩 그게 이제 선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연달아서 이어지는 일어나는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의 4제곱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유빈이하고 유빈이는 3학년 때, 2학년 때 경우의 수 배울 때 순열조합 이런 거 배웠어요? 혹시? 그런 얘기 전혀 안 들어봤어? 그럼 이제 순열 얘기를 빼더라도,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은 다 이제 순열조합 얘기를 이제 들었잖아. 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1대1 함수라는 건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선택이 돼,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 즉, 지금 이제 x가 다시 a, b, c가 있고 y가 1, 2, 3, 4가 있는데 그러니까 1대1 함수 같은 경우 어떤 모양들이 있을 수 있을까? a가 1, b가 2, c가 3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a가 2, b가 3, c는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1대1로 선택하면 되면 무조건 Y에서는 한 명이 B죠. 남자가 3명 나오고 여자가 4명 나왔으면은 애석하게도 여자 한 명은 선택을 못 받아서 화살표를 못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 이게 무슨 상황과 똑같으냐면은 여자 4명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화살표를 쏠 남자 3명을 선택하는 경우나 똑같아지는 거야. 4명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경우는 1, 2, 3, 4 중에서 지금 화살표를 받은 친구가 1, 2, 3이 된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자 이렇게 대응됐으니까 이제 화살표를 받은 친구가 2번, 3번, 4번 친구들이 이제 화살표를 받은 거지. 결국은 4명 중에서 화살표 안 받을 친구 한 명이 선택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순열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똑같은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선택만 한다면은 자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나 3명 중에서 선택되지 않을 한 명을 선택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4명이 있으면 여자가 한 명이 더 나왔으면은 일단 선택받을 사람 3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한 명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4명 중에서 3명, 자 남자 A, B, C하고 이렇게 이제 짝지어질 3명을 선택을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 있게 배열을 해야지. 순서 배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 배열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제 뭐 가령 여자 4번이 집에 돌아가고 남자 A, B, C하고 여자 1, 2, 3이 서로 이제 대응되게 됐어. 그런데 이 대응의 방법이 무조건 A는 1, B는 2, C는 3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화살표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그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자 남자 A, B, C가 있을 때 남자 A, B, C의 자리에다가 자 여자가 뒤에 와서 딱 앉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뒤에 딱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기 남자 A, B, C 뒤에 뭐 여자 1, 2, 3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여자 2, 3, 1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결국은 3명을 3명 자리에 배치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3팩토리얼이지. 3팩토리얼. 3명을 이제 일렬로 이게 자리 배정한, 이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면은 조합, 뽑고 난 다음에 배열까지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이제 순열이잖아, 순열. 그러니까 순열이면 뭐예요? 4P3이지, 4P3. 그래서 아직 이제 경우의 수에서 요거 안 배운 친구들한테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제 싶을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작년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먼저 자 함수,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함수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 단원이 이제 경우의 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 먼저 배우고 난 다음 마지막에 경우의 수 배울 때 이제 순열 조합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경우의 수는 1학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먼저 경우의 수를 배우고, 그럼 요때 이제 순열이 뭐니 조합이 뭐니 이런 걸 다 배울 거야. 순열 조합, 뭐 팩토리얼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때 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들을 순열 조합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이걸 안 쓰게 되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4명 중에서 3명을 그냥 뽑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한 명이 돌아갈 사람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 이 4명 중에서 자기하고 이제 짝지어질 A, B, C 중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1의 입장에서는 A, B, C 중 누구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냐면은 아니다. A의 입장에서 봅시다. A 입장에서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1, 2, 3, 4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지. 그래서 요 X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제 M개라고 하고, 요게 이제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해봅시다. 지금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제 M명, N명이 있는 거야. 그럼 우선 이제 A 입장에서 요 공역에 있는 사람을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N명이 있으면 N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몇 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기 때문에 A가 만약에 2를 선택을 했으면은 B는 다시 2를 선택을 못하죠.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 그 명수 중에서 한 명 제외하고 한 명을 제외한 명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N-1명이야. 그 다음에 C는 그러면은 전체 4명 중에서 2명이 이미 선택이 됐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전체 N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 제외하면은 N-2명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직 순열을 안 배웠으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순열 배운 친구들은 이게 곧 뭐다? 이게 NP3이라는 걸 알고 있죠. 전체 N명 중에서 지금 이제 4명 N명 중에서 N명을 선택한 경우에서 N명인데 지금 이제 3명 선택하니까 NP3인 거지. N명 중에서 3명 선택하는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이러면은 NP3이면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N에서부터 1씩 줄여나가면서 계승이라고 하지. 그걸 1씩 줄여나가면서 곱하는데 전체 개수가 3개가 되게 N 곱하기 N-1 곱하기 N-2까지 곱하면은 이렇게 이제 3개의 숫자를 이제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순열은 계산이 되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순열을 모를 때는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전체 다 N명 전체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명수는 한 명이 줄었으니까 전체 N명 중에서 한 명을 뺀 N-1명만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앞에서 2명이 이미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 2명을 제외한 N-2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질 텐데, 근데 이제 경우의 수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들으면은 뭐 그런 거구나. 이거는 진짜 기출 중에서 너무너무 기초래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처음에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되게 쉬운 내용이야. 근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규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는 그냥 이제 5의 4제곱.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정의역이 m이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 n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전체 함수의 개수는 n의 m제곱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n의 m제곱이고, 여기는 아까 순열로 하게 되면은 npm 이렇게 이제 순열로 하게 되는데,
이건 공식으로 딱 떨어지는 거라 해가지고 뭐 좀 공부한 친구들은 뭐 다 풀어요. 너무나 쉬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과정을 이해해야 돼. 왜 이렇게 함수 대응이 짝지어지면서 그 대응마다 다 함수의 개수 한 개 한 개 이렇게 카운트가 되면서 결국 우리가 함수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해야 훨씬 복잡하게 뭐 이러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